여러분 제3위 뭐 한때는 2위까지도 올라갔던 코인 거래소 FTX가 있습니다. 이 FTX가 유동성 위기를 겪더니 결국 말입니다.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죠? 미국 델라웨어 주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법 11조니까 우리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이게 법정관리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정관리. 예를 들어서 파산법 7조다 이러면 이건 청산이거든요. 청산은 아니고요. 그리고 파산법 13조다 이러면 개인의 파산 절차를 담고 있는 건데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1조는 구조조정을 진행해서 회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모색하는 제도, 우리의 법정관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11조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FTX라는 거래소도 당연하고요. 여기에다가 대략 130개 130개 자회사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함께 단행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30개. 야, 이게 여러분 세계 3위에 이게 코인 거래소가 진짜 뭐예요 이게. 한 일주일 만에 무너진 거죠. 일주일 만에. 불과 일주일 만에 종말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FTX라는 회사는요 어마어마한 코인 거래소의 세계 3위니까 전체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이 규모가 장난이 아닌 회사입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만에 이 코인데스크가 쉽게 말하면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이 FTX에서 발행한 FTX 토큰이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유동성 위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하자마자 그냥 순식간에 이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FTX는요 아마 거래량이고 자산이고 적지 않거든요. 실제 신고한 자산을 보면 말입니다. 부채가 100에서 500억 달러 정도도 되지만 자산도 부채와 같은 규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100에서 500억 달러, 5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나요? 13조 2천억 정도에서 이게 66조 2천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다가 자산도 이만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자산이 이만큼 될지는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자는 10만 명 이상이 돼요. 10만 명 이상. 그야말로 이제는요 빚잔치만 당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요 쉽게 말하면 파산을 이게 절차를 진행할 CEO를 다시 뽑거든요. 그러면 뱅크맨 프리드라는 현 CEO는 물러나고 그 자리를 앨런 파산 때 실제 절차를 진행했던 레이 3세가 존 레이 3세가 바로 이어받아서요 이제 빚잔치를 할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빚잔치가 단순하게 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하나가 무너지는 정도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이 사태가 일파만파될까 사실 두렵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코인판 리먼 사태가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는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 FTX의 어떤 파산이 그렇게 될까 굉장히 두려워들 합니다. 물론 여기에 자산도 부채와 같은 규모다인데 이 자산이 실질적으로 같은 규모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진짜 많은 투자자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 아크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나 테마섹이면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부펀드죠. 예, 블랙락이나 혹은 세퀘아 캐피탈이나 코인베이스나 투자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예,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또 이들의 투자액이 1조만 있느냐 아니면 더 많은 돈이 있느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고요. 시리즈 B나 시리즈 C에도 지금 투자가 5,400억 정도 되는데 뭐 이 정도 금액이면 뭐 별로 큰 금액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숨겨진 진실이 이제 터지게 되면 과연 얼마가 될까. 예,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예, FTX의 어떤 파산이 예, 다른 암호화폐로 이게 만약에 이게 전이가 된다면 뭐 당장 자산이 실질적으로 예, 부채만큼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것은 세계 금융 위기처럼 아주 큰 판으로 벌어질 가능성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조짐은 안 보입니다. 당장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난 7일에는 26,2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터지자마자 15,580달러까지 떨어지더니 11일 오후 7시 현재예요. 16,756달러로 반등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16,800달러까지 또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FTX라는 코인 거래소, 세계 3위 코인 거래소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금융위기로까지는 발전하지 않겠다는 게 현재까지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심리잖아요. 언제 심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시장은 아주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야, 지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지금 16,756달러까지 이게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시장의 전문가들은 더 떨어진다고 해요. 13,000달러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급하게 이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만약에 코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코인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열독을 해야 된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시장의 어떤 변화의 흐름, 부자가 될 수 있는 흐름도 그 안에서 읽혀질 수 있으니까 한번 코인 시장도 들여다보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모르잖아요. 코인 시장에 대해서 모르면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코인 시장을 볼 때마다 딱 하나를 봅니다. 하나. 내재 가치가 얼마냐. 내재 가치라는 것은 그 코인으로 이 볼펜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언제 살 수 있느냐. 언제 살 수 있느냐. 이 코인 그 코인으로 이 볼펜 하나를 뭐 1년 후에 살 수 있느냐. 2년 후에 살 수 있느냐. 이게 저는 내재 가치라고 보는데 뭐 비트코인은 웬만하면 살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다른 것들은 이걸 살 수 있느냐. 이것을 내재 가치로 보고 저는 거기에 대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재 가치를 분석할 줄 모르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아주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은 분명히 기회는 줍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잘못 이용하면 오히려 내 자산을 낭비하거나 내 자산을 잃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될 수 있으니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코인 시장에 대한 이해와 또 분석력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시장에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은 섣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 말씀 다시 드립니다.